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쌤튜브 겨울방학 특강 마지막 차시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쌤튜브 특강들 잘 따라오고 있었나요?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맞아요.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많이 아쉬운데요. 선미쌤, 이번 5차시 주제는 무엇인가요? 창현쌤은 언제 수학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수학 문제를 풀거나 돈을 계산할 때에도 수학이 활용되지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건 통계가 아닐까요? 맞아요. 오늘 주제는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수학, 바로 통계입니다.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수학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학생들이요, 수학을 왜 배우는지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통계만큼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영역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 때 한 야전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사망자 수에 통계를 조사하던 중에 전투에서 죽은 병사 수보다 전염병 등에 의해 사망한 병사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은 이것을 통계 그래프로 나타내서 병원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냈었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크림 전쟁의 사망률은 6개월 만에 42%에서 2%로 뚝 떨어지게 되죠. 와, 나이팅게일이 그 어떤 수학자보다 위대한 수학자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혹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빌 게이츠 아닌가요? 윈도우 만드시는 분? 맞아요. 자, 이 그래프는 빌 게이츠가 그에 져서 생각의 속도에 실었던 그래프인데요. 빌 게이츠가 이 그래프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로축은 도입 연한이고 세로축은 소비자 이용 비율,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컴퓨터가 있네요. 나머지는 장현쌤이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지금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컴퓨터 아래 괄호 안에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숫자는 도입 시기를 뜻해요. 전화는 1876년에 도입되었고 컴퓨터는 1975년에 도입된 거죠. 아마 이 빌 게이츠가 이 그래프를 그린 시기가 1990년대 중반쯤인 것 같아요. 1876년에 도입된 전화 그래프는 120년에 멈춰 있고 1975년에 도입된 컴퓨터는 지금 20년에서 멈춰 있죠. 그래프를 보면 전화는 90% 이상의 소비자가 이용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고 텔레비전은 40년 정도가 걸렸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컴퓨터를 보세요. 전화와 텔레비전보다 훨씬 빠르게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죠. 아마 이 증가 추세라면 10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컴퓨터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이런 그래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실제로 빌 게이츠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 엄청난 투자를 유치하게 되죠. 야,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종이 위에 그려진 그래프 하나가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렇게 옛날 이야기 말고 요즘 통계가 활용되는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일기예보를 예로 들어볼게요. 선생님, 선미쌤, 일기예보를 보면 강수 확률 60%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혹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 비는 오거나 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저도 평상시에 뉴스에서 그 강수 확률 60%라는 말이 나오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확률이 높을수록 비가 더 많이 온다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헷갈리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기상청에서는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그날의 기상 요소를 측정한다고 해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날의 기상 요소와 비슷한 과거의 100일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100일에 대해서 비가 온 날이 60일이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이 40일이라면 오늘 강수 확률은 60%가 되는 거예요. 아, 강수 확률 60%에는 그런 뜻이 숨어 있던 거였군요. 한 가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즘 매일매일 확인하는 통계가 있죠.
징글징글하죠. 혹시 코로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죠. 일주일 동안의 평균 확진자 수를 구해보기도 하고, 위중증 환자 수라던가 사망자 수 등, 통계,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통계 상황을 파악을 하곤 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지금 백신을 맞으려고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물론 또 맞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백신을 맞을지를 판단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역시 통계예요. 백신 예방률은 어떻게 되고 또 이상 반응 등의 그런 백신 부작용 관련 통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역 패스 같은 그런 다양한 상황적 여건에서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코로나19가 지금 너무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긴 하지만 그나마 통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통계는 코로나19를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힘인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예를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창현쌤은 마켓컬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저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집에서 이 계란이나 채소 같은 그런 식품을 살 때 마켓컬리를 가끔 이용하고 있어요. 전날 주문해도 새벽에 바로 맞아요. 물건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신선하고. 네. 그럼 어떻게 주문한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상품을 이렇게 척척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혹시 그건 아세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주문할 물건을 마켓컬리에서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면 바로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미리 이렇게 주문해 놓는다면 버리는 물건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또 버릴 것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마켓컬리의 그 상품 폐율이 1% 미만이래요.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아, 1% 미만이요? 네.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일단 마켓컬리에서는 그 10분 단위로 매출 및 판매 현황을 분석해서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24시간 내내 30분 단위로 실시간 매출, 주문 건수, 재고량 등을 전 직원에게 전송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매출 물류 예측 시스템인 그 데이터를 물어다주는 멍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고객이 주문할 물건을 예측해서 준비하고 주문하는 대로 문 앞에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주문할 물건을 미리 알 수 있다니까 통계는 진짜 마법사.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마다 통계 전문가가 직업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고 2017년에는 미국 최고의 직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핵심적인 추재 과제로 통계 교육을 설정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 수학교육에서도 추진 계획에서 통계 교육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저도 통계가 이 수학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통계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 학문이기도 하죠. 혹시 통계 함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통계 함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를 이용한 그런 거짓 뉴스들을 소개하고 통계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그 통계라는 것 자체가 항상 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요약을 하거나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나 왜곡이 생기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창현쌤 혹시 컴퓨터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죠? 이 그래프는 그 컴퓨터의 중요 부품인 두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비교한 영상의 일부인데요. 어떤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더 좋아 보이세요? 그래프를 봐서 위에 있는 그래프가 한 2배 이상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셨다면 그래프에 속으신 거예요. 가로축을 자세히 보시면 시작이 0이 아니라 83.4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그래픽 카드의 성능 차이는 85하고 84로 단지 1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비교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두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이건 뭐 거의 살이 아닌가요? 완전히 깜빡 속았네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그래프는 사실 거짓이 없었어요. 이렇게 통계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 제작한 사람의 의도나 혹은 실수에 의해 따라서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저도 TV나 그 신문에서 그러한 경우를 자주 보곤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찬성 비율이 얼마나 높아 보이세요? 아마 구체적인 수치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찬성과 반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수치를 보면 찬성이 무려 82.9%죠. 자, 우리 그래프를 한 가지 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나요? 아마 위쪽에 있는 그 두 정당의 지지도 그래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빨간색 정당은 소폭 상승하고 파란색 정당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처럼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여다보면 빨간색 그래프는 0.3% 상승한 그래프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고작 0.1% 하락한 그래프예요. 엄청 많이 하락한 것처럼. 사실 이 그래프는 기자의 실수로 인한 그래프였는데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기사 속 그래프가 수정되었었어요. 하지만 통계 그래프는 이렇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거 실수 맞아요. 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아무튼 정말 그렇네요. 우리에게 통계 그래프를 분석하는 힘이 없다면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통계 함정을 이용해서 가상 기사를 하나 작성해 보았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기사예요? 자, 짜잔. 자, 이 실제 그 11월 16일에 그 질병관리청 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본 그 가상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 83%가 돌파 감염. 백신 맞아도 소용없나? 라는 기사예요. 선미쌤, 기사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60대 이상 확진자의 돌파 감염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굳이 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것 같아요. 차영쌤, 이 기사에는 어떤 함정이 숨겨져 있나요? 사실 이날 그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죠. 실제 기사는 돌파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병관리청 보도 참고 자료가 있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발표 당시 60대 이상의 2차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은 92% 정도였어요. 당연히 그 완료자가 많은 만큼 확진자의 절대적인 숫자는 많을 수밖에 없었죠. 백신 예방률을 한번 계산해 보았는데요. 약 69%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 백신 초기 예방률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초기에 비해 그 예방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69%의 백신 예방률이 뭐 낮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수치를 보면 부스터샷을 접종해서 백신 예방률을 이 초기 상태 그대로 더 높이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기사의 취지였기도 했고요. 정말 똑같은 통계 데이터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도 아무 의심 없이 속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통계적 역량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통계를 배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에서 분류하기, 자료를 풀어 나타내기,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그리기 등 다양한 통계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에서도 통계는 보다 그 해석적인 초점에 맞춰져서 다뤄지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숫자로 주어진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이라던가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고 또 도수 분포표로 나타낸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죠. 상대 도수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요.
중학교 3학년에 가서는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두 별량 사이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워요. 통계 단원이 이 수학 교과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도 소홀하기 그런 쉬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통계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그래프의 그 표현 방법을 익히고 또 이 여러 그런 기사나 이런 그 교과서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해석하는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통계적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계의 유용성, 그리고 통계의 함정, 그리고 통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 통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미션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미션은 통계의 함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영상 안에 그 더보기를 누르면 아마 링크 주소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그 다양한 그래프 왜곡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함께 살펴본 그래프도 있고 또 아닌 그래프도 있을 거예요. 자,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을 오늘 미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남은 겨울방학 즐겁게 보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